안녕하십니까. 영남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영남고등학교 진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김두용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인사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신의 진로와 학과 혹은 직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리고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는 것을 잘 따라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검색 사이트를 하나 열어서 거기에서 커리어넷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커리어넷이라고 검색을 하면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가 보입니다. 이 사이트를 클릭하면 커리어넷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중학교 때 커리어넷을 사용해 본 학생들은 아마도 아이디가 있을 테니까 기존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서 아이디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이디가 없는 친구들은 회원 가입을 통해서 아이디를 만들면 됩니다. 학생들은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고등학생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을 눌러보면 여러 가지 동의사항이 나오고요. 선택 동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선택, 원하지 않으면 해지해도 됩니다. 본인 인증 방법이 이메일 인증과 SNS 인증, 가입 후 인증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SNS 아이디가 있는 경우엔 SNS 인증,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이메일 인증, 이렇게 이메일 인증을 해주면 자기 이메일을 직접 적어서 인증번호가 이메일로 가면 그 이메일 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인증한 뒤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생님 로그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디를 만들고 난 뒤에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통합 사이트에서 회원 로그인이 되었기 때문에 커리어넷,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예, 그리고 꿈길 이런 사이트들 중에서 선택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커리어넷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화면이 다시 나오죠. 자, 이 커리어넷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진로 심리 검사.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는 1학년들은 외부 진로 심리 검사와 학습 능력 검사를 학교 내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1학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2학년들은 1학년 때 자기가 했던 그런 학습 능력 검사와 진로 적성 검사의 결과와 2학년 때 한 번 더 해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해서 진로 심리 검사에 관련된 컨텐츠를 선생님이 다시 올릴 겁니다. 따라서 이 진로 심리 검사를 하기 위해서 커리어넷에 접속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얘기할 것은 진로 상담과 직업 정보, 그리고 학과 정보, 진로 동영상 이 네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인이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직업을 가지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직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직업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직업 정보를 클릭하면 이렇게 직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직업을 검색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PD를 검색해 볼까요? 우리 PD라고 검색을 해보면 네, PD라고 검색을 하니까 나타나지 않네요. 다른 걸 검색해 봅시다. 그러면 경찰관이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자, 경찰관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총 8개가 나타나고 그 중에서 직업 정보로는 경찰관과 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래 직업으로는 해양 레저 전문가, 그리고 해외 직업으로는 범죄 피해자 보호사랑 같은 것들이 뜨죠. 자, 이렇게 경찰도 그냥 경찰관과 경찰 관리자, 해양 경찰관 등으로 나누어서 추가 직업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관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경찰관을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경찰관을 클릭 한번 해보면 네, 자, 경찰관의 직업 개요가 나타납니다.
커리어넷 직업 분류로 경찰관은 서비스 전문직이고요. 평균 연봉은 연간 3천만 원 이상이며 일자리 전망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일자리 전망이 매우 좋다는 말은 향후에도 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사양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뽑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발전 가능성도 보통 이상이고요. 고용 평등성은 보통 미만이다 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여자가 평등하게 대우받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직업 개요를 보면 핵심 능력으로는 신체 운동 능력과 자기 성찰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업 신체 운동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경찰관을 지원하기는 힘들겠죠. 유사 직업으로는 형사, 범죄과학수사관, 사이버 경찰관 등이 있습니다. 관련 학과로는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해양경찰학과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검색을 하다 보면 진학에 관련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경찰관이 되려면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다면 경찰행정학과나 법학과나 해양경찰학과로 진학하면 되겠구나. 관련 자격증으로는 뭐 자동차 운전면허증 정도가 있으면 되겠다. 해서 경찰관이 하는 일 등등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취업 현황과 문의기관 또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 전망 아까 매우 좋다고 그랬었죠. 조사 직업 평균에 비해서 일자리 전망이나 보상,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은 괜찮은 편인데요. 근무 여건이 매우 안 좋은 걸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경찰 같은 경우는 주간 근무, 야간 휴식 이것이 이제 보통 직장인들의 삶인데 그렇게 근무하는 날도 있고요. 주간 휴식, 야간 근무하는 날도 있고요. 그리고 야간 근무가 연속되면 휴무하는 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업무 시간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무 여건은 좀 안 좋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험한 상황을 대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무 여건은 좋지 않은 편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살펴보면 역시 신체 능력이 되게 중요하게 나타나죠. 신체 강인성, 유연성, 균형, 시력, 공간 지각력, 추리력. 자, 이런 부분들 신체적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지식 같은 경우에는 법에 관련돼서 잘 알아야 되고 안전과 보안 관련된 업무 환경도는 다른 사람과 충돌이 많고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을 대하는 경우도 많고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사람을 대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관의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 직업을 살펴봤을 때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우리 고등학교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직업 정보를 살펴보고 난 뒤에 진로 동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진로 동영상에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경찰관에 대한 동영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경찰관에 대한 동영상이 61건이나 검색이 되네요. 경찰 용감한 대한민국의 경찰이 되다, 경찰이 되다. 자, 이런 식으로 경찰에 대한 동영상이 많은데 본인이 정말로 경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런데 경찰이 어떤 식의 활동을 하는지 알고 싶다 하면 이 동영상들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동영상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면 경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누구보다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치밀하게 수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오늘의 직업, 경찰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직업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그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직업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직업과 연계된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련된 학과를 가려면 어떤 학과를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진로 관련돼서 검색할 수 있는 직업 정보 그리고 진로 동영상을 확인을 했고요. 이번엔 학과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학과를 가고 싶다. 그래서 구체적인 학과명을 알면요. 그 학과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학과를 입력해 볼까요? 자, 수의학과를 입력하면 수의학과는 딱 대학교 정보가 한 개밖에 뜨지 않죠. 왜냐하면 수의학과는 유사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학과를 클릭을 한번 해서 수의학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 개요에서 먼저 수의학과는 취업률이 80% 이상이고요. 취업률이 80% 이상이란 건 되게 취업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졸업 후 첫 직장 임금은 월 150만 원 이상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자, 세부 관련 학과로는 수의학과에서 동물자연보호학과, 동물건강관리학과, 동물생명자원학부, 동물생명공학 전공, 수의예과, 수의학과, 애완동식물학과. 자, 모두 동물과 식물을 관리하는 학과이긴 하지만 수의학과나 수의예과를 제외하고는 수의사 자격증이 나오진 않죠. 따라서 수의사 자격증이 필요하면 수의학과를 가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학과에서는 어떤 동물의 병을 치료하는 학과이다. 그리고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축연구원, 검역원, 그리고 동물사육사, 수의연구원 등을 할 수 있다. 관련 자격으로는 수의사 자격사, 축산기사 자격증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흥미와 적성은 평소 동물을 돌보거나 치료하는 것에 관심이 있거나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좋다.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생물, 화학 등에 관한 적성이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절에 생명과학이죠. 화학 관련된 공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해서도 기업체나 연구소에 갈 수 있고 정부 공공기관에도 갈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배우는 주요 과목들이죠. 보면 전부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화학 관련 과목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설대학을 확인하면요. 사실은 수의학과나 수의예과는 개설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수의예과 2년에 수의학과 4년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수의예과와 수의학과는 같은 과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서울대, 충남대, 경북대, 전남대, 강원대, 그리고 충북대, 그리고 전북대, 경상대, 제주대, 거점 국립대학교, 어느 학교만 빼면 건국대학교 빼고는 모두 거점 국립대학교에만 있는 게 바로 수의학과입니다. 따라서 가기가 어렵죠. 점수가 매우 높은 편이니까요. 학과 전망을 보시면 지원자 대비 입학자가 엄청나게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13,000명이 지원해서 800명, 그러니까 10%도 안 되죠. 그 학과에 입학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남녀 비율은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취업률은 역시 취업률도 80%대, 졸업 후에는 취업하는 학생이 67%, 진학하는 학생이 15%, 기타 17.5%. 졸업 후 진로도 다양하게 있고요. 졸업 후 월급도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인터뷰를 보시면 이제 각 대학 교수님들이 그 과에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정선욱 교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개 봤을 때 화학이나 이런 생물 같은 게 특히 이제 좀 중요한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과에. 자, 이러한 동영상을 확인하고 직접 학생들에게 수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이러한 영상으로 가능한데요. 사실 영상 촬영이 벌써 10년이 넘게 되었기 때문에 좀 옛날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학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수의학과에 방문해서 교수님과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과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과 정보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특정 학과 정보 맞죠? 학과 정보에 학과 정보에서 먼저 직업 정보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직업 정보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직업 정보에서 특정 직업을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키워드를 넣어도 저희들이 검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넣어보면 이렇게 빅데이터를 검색해 보면 빅데이터와 관련된 직업들이 나타납니다. 디지털 큐레이터, 인공지능 전문가, 무인자동차 엔지니어, 빅데이터 전문가, 클라우드 펀딩 전문가 등과 같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직업들. 예를 들어서 나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업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궁금한 학생들은 직업 정보에서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직업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직업으로는 데이터 마이너라는 직업도 있고요.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광범위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학과 정보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학과 이름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빅데이터를 해볼까요? 그러면 빅데이터라고 검색을 해보면 없네요.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럼 동물이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동물과 관련된 검색을 하면 동물과 관련된 학과들 정보가 나오죠. 말특수,
동물자원, 산림, 애완, 수의학, 생명, 언어과학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동물 관련 직업들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기계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기계를 검색하면 기계공학과부터 시작해서 제어 로봇, 건설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에 관련된 다양한 과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들 중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계공학과가 점수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하기나 아니면 수능으로 쳐서 정시로 입학하기에도 하지만 기계공학과만 기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어 로봇이나 기계 설계공학이나 아니면 뭐 메카트로닉스 공학 이런 데들도 다, 그리고 생물산업기계공학에서도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꼭 기계를 다루고 싶다고 해서 기계공학과만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과를 선택할 때 딱 그 대표적인 과가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과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업과 진로에 그리고 학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했는데 아직도 궁금증이 남거나 아니면 말 못할 어떤 진로나 직업 그리고 진학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진로 상담을 해주시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로 상담에 들어가서 상담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상담 신청을 누르면 여러분들에 대한 몇 가지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해야 돼요. 이름이 본인이 실명을 공개하기 힘든 친구들은 닉네임으로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름, 성별, 연령,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로 상담한 내용이 오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는 입력해야 되고요. 거주지, 대상, 그러니까 거주지 선택하고 대상 구분은 자기면 학생, 학부모, 교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진로 상담 내용이 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공개하고 싶다면 공개, 공개하지를 원하지 않다면 비공개, 그리고 심화 상담을 하고 싶다면 특수한 학생인 경우, 장애이거나 북한 이탈 주문이거나 다문화 가정인 경우는 심화 상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눌러서 상담 내용을 작성하고 상담 신청을 완료하면 이 진로 상담, 온라인 진로 상담을 맡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진로 상담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이고도 도움이 되는 상담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영남고등학교 학생들은 5층에 있는 진로실로 와서 저랑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랑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상담은 진로 상담실에서, 그리고 학교 생활이나 그리고 교우 관계 관련된 상담은 상담실에서 할 수 있죠. 다 알고 있죠.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 직업, 그리고 학과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이 커리어넷이란 게 국가에서 만든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내용들이 잘 되어 있고요. 아주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찾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는 사이트라고 생각되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을 검색하고 학과를 검색하고 그리고 관련된 직업이나 학과에 대한 동영상을 확인해서 자신의 꿈을 좀 더 정확하게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의 꿈, 그러니까 큰 꿈이든 아니면 세부적인 꿈이든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들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며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